네, 안녕하세요. 애널리스트 박준대입니다. 네, 또 주말입니다. 네, 주말이 좀 빨리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죠? 주말에는 박부의 사랑방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오늘은 또 하나의 잔소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마트는 미래가 없을까요? 라는 제목인데요. 이것도 예전에 한번 질문에 올라왔던 내용들을 정리한 겁니다. 산업 분석과 기업 분석이 병행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이마트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기대와 함께 우려도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유튜브나 블로그에도 이런저런 이제 댓글이 달리는데,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1, 2인 가구가 확대되는데 이들은 대형마트 안 간다, 온라인으로 물건 다 살 수 있는데 오프라인 대형마트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길게 보면 10년 동안 실적과 주가가 부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전제되어야 하는 게 뭐냐면, 이 머릿속 깊은 곳에 기업은 생물이다라는 기본적인 가정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생물은 항상 환경 변화에 유기적으로 적응을 해서 진화하거나 또는 도태가 되잖아요. 기업도 똑같습니다. 어떤 회사들은 그 환경에 적응을 잘해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회사들은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같은 부모 아래 태어나도 5남매가 다 성격과 체격이 다르다시피 기업도 다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라고 해서 무조건 다 도태되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 회사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이렇게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산업 규모가 되게 커져도 실적이 바닥을 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품 산업이 중국 시장 K뷰티 열풍 때문에 2014년에서 16년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AVCNC 실적과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죠. 대중국 브랜드력이 좋지 못했고 영업망과 마케팅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화장품 업황이 너무 좋아서 한 번씩은 기대감으로 주가가 다들 통통 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열어보면 실적은 별로라서 주가는 다시 이제 하락하곤 했습니다. 그럼 지금 와서 생각해 보시게 되면 남는 회사가 그 당시 2014년, 16년에 엄청 좋았던 그런 주가들 가운데서 대부분이 아마 그냥 오버슈팅이었고, 지금 남아서 꾸준히 실적과 주가를 상승하고 있는, 증가시키고 있는 그런 업체는 몇 개 남지가 않았죠. 반면에 어떤 회사는 업황이 별로 나아지는 게 없는데도 계속 실적이 좋아집니다. 한샘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습니다. 한국 가구 시장이 뭐 얼마나 성장을 하겠어요. 연간 1, 2%밖에 성장하지 않은 대표적인 저성장 산업인데, 그런데 한샘 같은 경우에는 뭐 우아미, 보르네오 이런 브랜드들이 다 사그라질 때 끝까지 살아남아서 시장 점유율을 늘렸고, 부엌 가구 시장을 IK 조직이라는 걸 통해서 점령을 했고, 혼자 연평균 30% 막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좁은 운동장에 이제 경쟁자가 다 사라지니까 혼자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땅이 엄청나게 이제 넓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경쟁자라고 할 수가 있는 인테리어 시장에서는 누가 되겠어요? 개인 인테리어 사업자들이죠. 그 사람들을 오히려 연대해가지고서 끌어들여서 전국적으로 영업망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산업만 봐서는 산업 내 개별 기업들의 역학구도, 그러니까 디테일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에 한계가 있습니다. 흔히 개인 투자자들이 범하는 오류죠. 그러니까 지금 5G가 좋아진다, 또 IT가 좋아진다, 또는 온라인 플랫폼이 좋아진다. 그래서 그 컨셉만 가지고서 그 안에 있는 회사들을 그냥 대충 다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한때 화장품 산업이 너무 좋다 보니까 사업 목적에 화자만 들어가면 막 주가가 오를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LG 생활건강만 샀어야 되는데 이츠한불, 한국화장품, SD생명공학 이런 업체들까지 그냥 다 패키지로 매수했다가 이제 수익률이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개별 기업만 봐서는 산업의 방향을 또 쫓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낭피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홈쇼핑 업체들 주가가 계속 내려가니까 PBR이 막 0.5배, 0.3배 막 그렇게 됩니다. 영업 현금 흐름이 연간 꼬박꼬박 1,000억 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배당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홈쇼핑 같은 업체들이 그렇죠. 근데 너무 싸 보이잖아요. 근데 소비 패턴의 변화를 보시게 되면 지금 어때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모바일로 소비 채널이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옷과 같은 유형 상품에서 여행과 같은 무형 상품으로 소비 패턴이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산업의 변화가 있는데, 그러면 홈쇼핑 업체들, 백화점 업체들, 이런 업체들한테 그렇게 손이 안 가죠. 그게 밸류에이션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밸류에이션의 하락. 그러니까 실적이 꾸준하게 나와도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면서 주가는 계속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 구조적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수익을 얼마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2014년부터 아모레퍼시픽이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전년도 기저효과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면세점 매출이 많이 늘긴 했었어요, 그때. 그런데 대중국 수출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화장품 시장에서 K뷰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아모레퍼시픽 영업이익이 이제 막 2배 막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PER이 15배 하던 밸류에이션이 막 30배 넘겼습니다. 주가는 8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40만 원이죠. 5배 올랐던 겁니다. 주가가 5배 가는 종목에서 뭐 30%밖에 수익을 못 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그 아쉬움이 크겠어요. 이때 이제 사실은 제 후문을 들어보게 되면 대한통운에 이제 제 지인이 있는데, 대한통운 2014년에 어차피 수출이 다 그런 해운회사 통해서 이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아모레퍼시픽의 그 수출 물량이 갑자기 팍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태양의 후예가 아니구나. 그때는 그 별에서 온 그대, 이제 그때 이후에 한국 K뷰티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막 튀게 되는데,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막 되게 의아하면서 그런 수출 물량들이 너무 많이 증가를 하게 되니까 자기도 좀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때 왜 아모레퍼시픽을 투자할 생각을 못했을까, 이제 이런 아쉬움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다 투자의 기회가 있어요. 보게 되면 각자 자기 분야에서 뭔가 이렇게 자기 일인데 그걸 투자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죠.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도 너무 먼 곳에서 찾지 말고 자기 일하고 상관이 있는 곳에서 한번 그런 변화들을, 그리고 그 연관된 산업의 변화, 그리고 연관된 업체들의 그런 그 실적과 그 주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막 이렇게 숫자가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저 바닥에 있다. 그러면 산업 공부를 조금 하시고 난 다음에 접근하시게 되면 굉장히 큰 이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막상 펀드 매니저들은 그런 그 디테일한 변화를 갖다가 처음에는 감지하지 못하거든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해서 싸고 비싸고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와 산업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신장하고 있는 산업에서는 PER 30배가 뭐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사그라지고 있는 산업에서는 PER 5배도 사실 낮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산업 분석하고 개별 업체에 대한 기업 분석을 같이 잘해야 된다. 같이 잘해야 됩니다. 어느 한 곳이라도 이렇게 밸런스가 맞지 않게 되면은 계속 억울해하거나 굉장히 아쉬워하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뭐 100%, 200% 갈 수가 있는데 30%만 먹고 팔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죠? 그리고 뭐 실적이 계속 좋은데 주가가 떨어지게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산업 분석과 개별 업체들에 대한 분석이 서로 밸런스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산업의 변화는 이제 시대의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요. 주도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선에서 무선으로 넘어가는 통신 시장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SKT가 엄청나게 이제 좋아졌죠. 그 다음에 반도체하고 휴대폰의 삼성전자, 이런 업체들이 그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을 했고, 내수로 보게 되면 해외여행이 확대되면서 하나투어, 그죠? 그 다음에 중국 인바운드 확대로 카지노하고 면세점 산업이 한 시대를 이제 풍미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비대면 플랫폼 사업자로서 뭐 네이버라든지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시대를 대표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산업의 변화는 뭘로 나타난다고요? 밸류에이션으로 나타납니다. 산업 변화에 따른 리레이팅이 발생하는 경우 주가 상승 여력이 사실은 얼마가 될지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버블이 나타나기도 하죠. PER이 10배에서 20배로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이익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주가는 더블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디레이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회사들의 경우에는 이익이 5%씩 꼬박꼬박 증가를 하는데 주가는 계속 떨어집니다. 홈쇼핑이 대표적이죠.
밸류에이션이 15배에서 5배로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업체들에 대한 분석은 이제 실적 추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적 추정. 그러니까 매출이 생산 캐파와 영업망 가격 정책에 따라서 이제 변화하겠죠. 그리고 원가와 판관비 구조에 따라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이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에게 부담을 주고, 그리고 국제유가 하락은 원가 부담을 크게 이제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새로 공장을 짓는다고 하게 되면 생산 캐파가 늘어나서 매출 상단은 높아질 수가 있겠지만 반대로 또 감가상각비나 운영비는 증가를 하겠죠. 단기적인 비용 부담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개별 업체들에 대한 분석인 거고, 그런 것들이 산업의 변화가 맞물려 가지고서 시대하고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 좋지 않아도 주가는 굉장히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항상 기업의 실적과 밸류에이션의 고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산업의 변화와 함께 개별 기업의 대응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와 더 큰 수익률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최근 유통산업에서는 다시 이마트로 가게 되면은, 이마트가 대형마트 업체인데 왜 이렇게 좋게 보느냐. 맞아요. 대형마트가 전체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죠. 대형마트가 80%, 70% 정도의 그 이익과 매출 규모를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가 식품 온라인 시장인 거고, 그리고 창고형 대형마트, 코스트코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 다음에 PB, 유럽의 알디나 리들 같은 그런 초저가 슈퍼마켓의 모델이란 말이죠. 이제 그런 산업의 변화들이 있는데, 그런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이마트가 그 대형마트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잘 대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적의 턴어라운드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확대하고 있는 게 보이고, 한국에서 점점 더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마트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